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먹잇감을 찾는 다급한 눈동자. 한 번 불면 놓지 않는 캠핑장의 사냥꾼. 주변에서 저를 되게 부럽게 생각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술도 먹고 외박도 하고 돈을 또 많이 벌잖아요. 젓가락은 그저 거들 뿐. 캠핑장 한 바퀴만 돌면 배부르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한다는 이 남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돈 버는 중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10년 만에 연매출 16억? 저희 직원이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10,0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요? 네, 10,000명 이상입니다. 노래 대결도 하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누구보다 즐겁게 돈을 쓸어 담는다는 주인공.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창업한 지 4년 만에 연매출 16억. 캠핑 박사의 수상한 외출이 시작됩니다. 누가 봐도 한량이지만 누군가는 갑부라고 부른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를 찾아 한 캠핑장을 찾았는데요. 캠핑장에는 막바지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한참을 놀다 보면 금세 허기가 지기 마련인데요. 물놀이 후에 야외에서 즐기는 고기 파티. 이게 바로 캠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캠핑족이 늘어날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 오늘의 갑부. 어딜 가야 만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돈 잘 버는 분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 예, 그 강 사장님. 예? 강 사장님, 여기 사장님 아니에요? 여기 사장님 돈 잘 벌어요? 글쎄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서 잘 벌지 않을까. 여기 사람이 많아서요? 네. 아이고 어지러워라. 그 사장님은 어디 가야 뵐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천방 가면 계시지 않을까요? 캠핑장 사장님을 찾아 매점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사장님이세요? 저희 사장님 여기 계십니다. 저분이세요? 범상치 않은 뒤태의 소유자. 이분이 오늘의 서민갑부? 사장님이 네? 돈을 잘 버신다고 여기 손님들이 그러시는데. 저희 안 그래요. 많이 못 벌어요. 여기 옆에 가면은 잘 많이 번 사람 있어요.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시는데 맥주병이랑 손에 들고 다니시면서 그냥 한량이에요. 빨간 옷에 한량이라고요? 도대체 이 넓은 캠핑장에서 빨간 옷의 한량을 어떻게 찾을지. 자, 차분하게 살펴봅시다. 우선 여기엔 빨간 옷을 입은 분이 안 계시는군요. 월드컵 시즌이었다면 큰일 났을 미션. 침착하게 한 분 한 분 훑어보던 그때 누가 봐도 새빨간 뒤태. 여기저기 맥주를 권하는 모습이 술 좋아하는 한량이라는 제보와 일치하는데요. 조심스레 접근해 봅니다. 저기 죄송한데 혹시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쭉 와서 보니까 흐뭇한 게 거의 대부분이다. 3분의 2 정도가 제가 판매한 물건들입니다. 이날 캠핑장에 온 손님은 총 30여 팀, 팀당 200만 원씩 20팀만 계산해봐도 판매액은 대략 4천만 원 선. 1년에 어느 정도 버시는데요? 공개해야 될까요? 연간 한 매출이 한 1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놀고 먹는 만큼 돈이 된다는 연매출 16억의 캠핑 갑부 정서영 씨입니다. 도대체 놀고 먹으면서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건지 그가 운영하고 있다는 매장을 찾았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거 뭘 파는데요 여기가? 저희는 캠핑용품 전문 샵입니다. 100평 규모의 매장을 가득 채운 물건들. 판매대에 진열하는 것도 모자라 바닥은 물론 구석진 곳까지 총 2억 원어치의 물건들이 구비되어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가지수가 한 3천여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없는 게 없어지겠네요? 거의 화기정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캠핑의 기본인 텐트는 물론 야외의 낭만을 완성해줄 해먹까지 캠핑용품에 관한 한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이곳. 매장에서 생활해도 될 정도인데요.
그중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인기 품목들 잠깐 구경해 볼까요? 좀 마이크 있나? 이게 뭐예요? 이게 요즘 한참 유행하는 블루투스 마이크입니다. 이제 캠핑 가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블루투스 음악도 듣고 그다음에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노래방 할 수 있는 요즘 한참 유행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사실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특히 인기라는 이것. 휴대용 변기입니다. 어디서든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휴대용 변기. 네, 이렇게 일을 보는. 좀 이상한데요? 자, 통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노즐이 쭉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뭔가요? 꽂고 자, 자,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용도가 뭐일 것 같습니까? 야외용 샤워기입니다. 샤워기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샤워헤드군요. 캠핑장뿐 아니고 일반 계곡에 놀러 갔을 때도 이게 이쁜 애들 씻어주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정신없이 구경하는 사이 뭔가를 또 꺼내드는데요. 아니, 대낮부터 웬 술인가요? 맥주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 파워뱅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 오토 캠핑장이 아닌 노지 캠핑을 갔을 때 이제 영화를 본다든지 핸드폰 충전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선풍기를 작동할 수 있는 파워뱅크라는 겁니다. 일종의 보조 배터리죠. 전기 사용이 불편한 캠핑장에서는 필수품이라고 하는군요. 한번 세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달걀을 깨지지 않게 보관하는 케이스부터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세트까지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나가요? 주로 나가는 게 체어 종류, 그다음에 테이블, 내리기 시작하면 캠핑족뿐만 아니라 나들이객 한테도 인기 만점이라는 부동의 판매 1위 야외용 의자. 안락하면 덤이고요. 그 뒤를 바짝 뒤쫓는 판매 2위는 바로 야외용 테이블.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고르는 재미가 있다죠. 그 덕에 매장은 오늘도 북적이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오셨어요? 당진에서. 어디요? 당진. 해남에서 오셨다고요? 목포에서 목포에서 오셨다고요?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어요? 저희는 항상 여기 항상 와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손님들. 이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이곳까지 찾아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얼마치 사신 거예요, 이거? 이거 25만 원. 딴 데서 하면 30만 원 넘어가요 이게. 똑같은 제품인데 인터넷보다 더 싼 경우가 있어요.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검증 들어갑니다. 12만 원 소비자가 판매되는데 판매가가 50% 해가지고 6만 원. 중고 제품인데. 네, 중고 제품인데 새 제품인데 여기 지금 6만 5천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아, 이게 그 방금 보여줬던 제품이에요? 네. 중고가 6만 원, 여기는 새 가격이 6만 5천 원. 정상가의 절반 가격. 뿐만 아니라 22만 원짜리 랜턴은 11만 원에 여름철 캠핑 필수품인 아이스박스도 절반에 가까운 가격.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 있죠? 이렇게 팔아서야 어디 마진이 있을까 싶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믿지고 팔 리 있겠습니까? 네, 현재 지금 재고가 몇 개 안 남아 있다고 해서 제가 남은 수량을 한 20톤 정도 남은 거를 제가 한꺼번에 딱 이렇게 찍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저희도 마진 확보가 되고 소비자들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죠. 공장에서 남는 제품들을 받으시는 네네네. 거예요? 아. 공장에서 남은 재고들을 싼 가격에 확보해 합리적인 마진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씩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되겠습니다. 돈 받고 팔기 바쁜 와중에 손님들에게 돈을 내주는 서영 씨. 의문의 환불 행렬이 이어지는데 왜 돈을 받으세요?
저희 이거 필요 없어가지고 중고로 내놨는데. 중고라고요? 고객님 기존에 쓰시던 장비 중에서 안 쓰시는 장비라든지 중복 투자 같은 장비들은 이렇게 중고로 가져오셔서 금액으로 받아가시거나 아니면 그분들 필요한 장비로 이렇게 맡겨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고 물품을 구입해 다시 되파는 시스템이라는 것.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샀던 제품이고요. 네네, 저희 산 거네요. 네. 네. 왜요? 안 쓰세요? 아, 이거 부피가 좀 커가지고 조그맣게 하려고요. 네네. 뭐 이렇게 뭐 찢어지거나 깨진 부분은 없네요, 보니까. 예. 되겠습니다. 중고가 책정은 제품의 상태는 물론 현재 거래되고 있는 중고가 시세에 따라 결정된다는데요. 저희가 중고로 5만 원 예. 정도 책정이 될 것 같아요. 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저 이거 또는 투번 하나 가져가실게요? 그러면 이 제품은 저희가 금액이 4만 원이니까 이번을 가져가시고 제가 차액금 10,000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을 깨끗하게 써서요. 그래도 많이 쳐주시네요. 아, 그래요? 중고나라 같은 데 올리면 한 4만 원 정도, 3만 5천 원 이렇게 받을 텐데. 그래서 이제 자주 이용을 하죠. 중고를 파는 손님 입장에선 사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서영 씨는 싸게 물건을 확보하니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중복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캠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중고 거래를 위해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다는데요. 이번에는 여름용 모기장이 들어왔습니다. 상태가 꽤 양호한데요. 그런데 어째 표정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제가 이 제품을 드릴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 나와요. 5만 원이요? 네. 너무 차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홈도 깨끗하고 그런데 문제는 얘는 출처가 없어요. 이거 가져갑시다. 직접 하셔도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인터넷 거래, 개인 간의 거래니까 끝나버리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거든요. 중고 거래를 하면서 제조사를 따진다? 물건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출처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AS적인 문제가 상당히 걸립니다. 왜냐면 저희가 중고지만 저희가 확인해서 팔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중고라도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신경 쓴다는 서영 씨. 중고 물품에 붙이는 가격표는 제품 보증서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중고 또한 종류가 꽤나 다양한데요. 유행은 좀 지났을지 몰라도 전부 다 서영 씨의 철저한 검수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들어온 중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텐트를 쳐보고 그게 이상이 없으면 금액 책정해서 이쪽으로 다 들어와서 이렇게 전시해 놓습니다. 중고로 들어온 텐트만 해도 7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새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 중고만 찾는 손님도 있습니다. 사는 손님뿐만 아니라 파는 손님들로도 가득 차는 매장. 그런데 물건을 들고 와서 그냥 놓고 나가는 손님들이 보입니다. 사지도 팔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왜 물건을 왜 놓고 가시는 거예요? 네? 왜 물건 그냥 놓고 가세요? 반품. 반환. 반납이요? 빌려가지고 반납하는 거죠. 사장님, 이 물품들을 렌탈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고와 새것 판매도 하지만 이제 한두 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렌탈도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뭐 구매하러 오신 분들도 어차피 1년에 한 번 정도 쓰실 분들한테는 오히려 렌탈도 훨씬 합리적이죠. 서영 씨의 매장에 들어온 중고 물품의 경우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요. 그중 양호한 등급은 재판매하고 나머지는 대여용품으로 활용한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겐 대여 서비스가 합리적이겠지만 서영 씨에겐 손이 참 많이 가는 일입니다. 다음 고객을 위해 사용했던 물건 상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죠.
주로 이제 렌탈들은 초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텐트가 부러진 것도 가끔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꼼꼼히 보고 또 다음 무게에 또 나가야 됩니다. 수고를 무릅쓴 서영 씨의 노력 덕분에 매장은 오늘도 인산인해. 네, 일단 이거 제가 카운터 준비해 놓겠습니다. 새 제품며 중고 그리고 렌탈까지 스타일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7만 원 결제하겠습니다. 덕분에 서영 씨의 손에는 매출 전표가 한가득 쌓이고 손님들의 손에는 설레임이 가득하죠. 파는 사람만큼이나 사는 사람도 즐거운 매장이랍니다. 어떻게 좀 만족하고 가시는 거예요? 만족해요. 그렇게 손님들이 한바탕 빠져나가고 우리 마감하게 해주시.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장사가 잘 됐나요? 575만 원. 지금 오늘 매출 뽑으신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얼만데요? 보여드릴까요? 하루 매출이 570만 원? 570만 원 매출 올리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아니죠. 이거는 카드죠. 아 이건 카드만이에요? 네, 여기 있습니다. 중고 거래는 현금으로 주고받는 일이 많다고 하니 매출 계산의 관건은 바로 이 현금 액수입니다. 577만 5천 원. 그렇습니다. 오늘 1131만 5천 원이네요. 하루 매출이 1000만 원 이상? 이 정도면 장사 잘 되신 거예요? 평소 대비로 한 4, 500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휴가를 원체 많이 가시니까 오늘 좀 손님이 많이 좀 조금 빠진 것 같아요. 평일과 주말의 매출 차이 그리고 비성수기 기간을 고려해 추산한 서영 씨의 연 매출은 약 16억 원. 정말 대단합니다. 매장이 한가해진 시각. 손님만 뜸한 게 아니라 어쩐 일인지 서영 씨도 눈에 띄질 않는데요. 도대체 어딜 간 거죠? 아 저기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안 보이는데? 사장님요? 안 계신가? 여보세요. 네,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나 지리산에 와 있는데. 지리산이요? 말도 없이 사라진 서영 씨를 찾아 도착한 곳은 매장에서 2시간 거리인 지리산의 한 캠핑장입니다. 매장은 팽개쳐두고 도대체 여긴 왜? 아, 저기 있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리 오세요. 아우 죄송합니다. 네. 요 앞에 없더라고요. 네네. 좀 이상했습니다. 이 빨간색 슬리브에 이걸 빨간색 포를 껴야 되는데 다른 손님 보시고 이거를 한쪽 빼놨었나 봐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딱 가기를 잡아주고 앞쪽에 이렇게 팩을 박아야 되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이게 중고용품을 샀는데 잘 샀죠. 네. 잘 사신 잘 거예요? 샀는데 살 데가 없더라고요. 이거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가지고 오셨네요. 아 자, 그제 이렇게 판매한 물건인데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아하, 부속품이 빠진 채로 판매된 모양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노고는 있고 텐트 치는 일까지 도와주는데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서영 씨의 눈에 뭔가가 거슬립니다. 이게 셀프 공간이 이게 이 고리가 여기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처진 지금 이게 지금 쓰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든 내 고객이 불편한 꼴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 서영 씨의 철칙. 사용법이 미숙한 초보들에겐 멘토나 다름없습니다. 네네네. 네, 됐습니다. 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유.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요. 사장님 저기 저 닐선 있잖아요. 네. 저 닐선 네. 또 무슨 문제가 있나 보죠? 제가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감을 게 귀찮으니까. 왜 선을 갑자기 다 푸세요? 이게 감아져 있으면 나중에 누전돼서 화재 위험이 있어요. 이게 많은 캠퍼들이 제일 놓치는, 안전에서 가장 놓치는 닐선이에요. 막간을 이용한 서영 씨의 캠핑 팁. 누전을 대비해 전기선은 전부 풀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 때 오셨다는 거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불날 뻔했다. 역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기 마련이죠. 육회입니다, 육회. 먼 길 달려온 수고가 이 한 입에 전부 녹아내립니다. 어디 가나 젓가락 들고 다니면 캠핑장 가면 배가 불러요. 아까 먹을 분이 많이 오시고. 알겠습니다. 아유, 가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꼭 오시는 거 약속. 가세요. 알겠습니다. 헤어지면서도 영업은 잊지 않는 베테랑입니다. 서로 진땀은 뺐지만 손님도 서영 씨도 기분이 좋았으니 이로써 단골 고객 한 명 추가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지리산 소동이 끝나고 다시 매장에 복귀한 서영 씨. 제가 뭘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가족이 몇 분이세요? 지금 쓰고 계신 텐트가 뭐예요? 모델 저희 혹시 사진 없어요? 그걸 씌우실 거예요? 한겨울에도 하실 건가요? 가서 주무실 건가요? 사장님 왜 손님들한테 이렇게 손님들 호구 조사를 하고 다니세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맞는 장비를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4인 가족이시면 4인 가족 쓸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텐트를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캠핑 용품이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고객의 고민을 줄여주자는 건데요. 15,000원 얘도 괜찮아요. 나들이용으로는. 죄송한데 가족이 몇 분이세요? 4인 가족이시고 차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주로 다니세요? 여름 위주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텐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캠핑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서영 씨의 설명이 물건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서영 씨가 판매에 한창인 시각, 관찰 카메라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누군가 매장 안을 몰래 훔쳐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니 저희 채널의 서민갑부란 프로그램인데요. 아, 네. 여기서 뭐 하세요? 안 들어오시고 더운데. 뭐 좀 보고 있어요. 아, 저희 뭐 좀 살려고요. 보는 중이에요. 근데 왜 안 들어오세요? 아니, 사장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려고요. 네? 사장님이 안 계시면 가려고요. 주인이 없는 매장을 노린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사장님은 사지 말라고 해요. 뭘 사지 말라 그래요? 저희가 뭐 사려고 하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사지 말래요. 없을 때 들어가서 얼른 사고 나오려고요. 사장님이 없을 때요? 네. 세 자매의 매장 침투 작전. 서영 씨의 화장실 타이밍을 공략하라. 하지만 상대는 캠핑장의 하이에나라 불리는 눈치 백단의 고수. 과연 세 자매는 매장 진입에 성공할 것인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간다. 사장님 들어간다. 들어가. 발빠르게 침투에 성공한 요원들. 이제 목표물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거 하나 더 사자고 했던 거 아니었냐? 그치. 빨리 사. 아니, 조심해. 얼른, 이게 빨리 사가지고. 요원들이 목표물 앞에서 꾸물대는 사이 수상한 냄새를 맡고 나타난 서영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결국 실패입니다. 또 오셨어요? 네. 이거 저희 사시게요? 그때 구매하신 요 키친두 세트에 더마 있었잖아요. 그걸 쓰시면 된다니까요. 좀 적어요. 이게 더. 아니 좀 적긴 한데 우리가 캠핑장에 날마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꼭 개연 이걸 사고 싶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중복 투자예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 쓰시는 게 기존에 있으니까 그대로 쓰세요 그냥. 또 사고 싶으세요? 아니, 진짜 그런다기보다는 아니 그냥 이거는 안 사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사지 말라고요? 네, 다른 거 보세요. 그럼 다른 거 볼게요.
저 옷에 갖고 가면 안 돼요. 네. 차분히 보시고요. 이걸 모르시면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걸리신 거예요? 네,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우리 지난번에 오늘도 역시 작전 실패. 다음을 기약하는 수밖에요. 선생님 지금 저분들 물건 못 사게 하신 거예요? 저분들 아주 중복 투자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캠핑장에 가서 보시고 옆에서 쓰고 있으면 그걸 무조건 사시려고 그래요. 사실 보면 여자분 세 분이서 캠핑 가는데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이 좀 있어요. 필요 없는 장비는 굳이 살 필요는 없죠. 아 장사하신 분이 왜 그래요? 사람 인연은 길게 가야 됩니다. 저분들이 결국에는 쓸데없는 장비를 사고 중복 투자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가 저한테 옵니다. 아, 그 사장님. 그거를 저는 줄여주는 거죠. 충동 구매를 방지한다는 잔소리 폭탄에는 단골이든 첫 고객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아 이거 딱 좋은데 앉아서 고기 구워 먹고.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애들 어리잖아요. 이거는 주로 이제 어른들 많이 갔을 때 주로 쓰는 것이지 고객님 같이 이렇게 애들 어린 집에서는 얘는 좀 안 맞아요. 그냥 이 2칸짜리나 이런 긴 테이블 하는 게 낫지 이거는 고객님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걸 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2칸이나 3칸짜리 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큰 것도 보지 마시고 캠핑이라는 거는 약간의 불편함을 가족끼리 이겨내는 것이니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어지는 잔소리 릴레이에 결국 백기를 들고 맙니다. 오히려 지금은 저 하루 테이블이 더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좀 이상하네요. 이상해요? 예. 아니 이 금액이 더 싼데. 아 이게 더 싸요? 네네네. 여기 얼마인데요? 이거 69,000원이요. 아 저거는요? 저건 10만 원 돈 하는 것 같은데요. 99,000원이네요. 아 99,000원이요? 네. 더 저렴한 물건을 보냈다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장사 속이었다면 저는 정확히 물건을 그냥 팔면 됩니다. 원하시는데 주면 주고 저는 돈을 벌면 되지만 결국에는 그 손님은 저에게는 일회용 손님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가끔 기분 나빠하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텐트는 한 130만 원짜리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주로 몇 분 사용하세요? 저 혼자요. 아 그러시면 얘는 너무 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객님께 맞는 거는 이런 스타일의 약간 적당한 크기가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가족. 근데 네. 제가 이게 마음에 든다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네. 계속되는 간섭에 불쾌해진 손님. 결국 다신 오지 않을 것처럼 매장을 나가버렸는데요. 며칠 뒤 그가 웬 텐트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른 매장 가서 물건을 사긴 했는데 사장님 말씀대로 큰 거 사니까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팔려고 가지고 왔어요. 좀 잘 좀 쳐주세요. 네. 결국 그 손님은 지금까지도 매장을 찾는 단골이 됐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캠핑만의 문화에만 있는 거품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장비를 활용을 해야만 좋은데 캠핑은 무조건 장비를 캠핑샵에 사가지고 가야 한다는 묘한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야외용 가스레인지나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스레인지나 똑같습니다. 가스를 끼워서 점화시켜서 라면을 끓여 먹는 가스는 똑같습니다. 근데 굳이 그걸 살 필요 있을까요?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게 낫죠. 사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매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도 이제 충분히 늦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근이 늦었다는 걸 보니 이분도 직원인가 보죠? 도착하기가 무섭게 밀린 업무를 지시하는데요. 물건 다루는 폼이 능숙한 것이 베테랑 직원인가 본데 늦게 출근한 벌을 받는 걸까요? 상품 세팅부터 고객 응대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아, 이 직원분이세요? 아니요 손님입니다 손님. 손님이라고요? 아니 근데 왜? 아, 요분들도 같이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네, 똑같은 사람들이요. 아, 지나가시던 분들이세요? 아니 뭐 저희도 뭐 시간 나면 겸사겸사 쉽죠. 또 사장님이 뭐 새로운 물건 가지고 오면 아까 물건 구경도 하러 오고 정보도 얻고 또 사람들끼리 좋은 또 캠핑장 정보 같은 것도 나누기도 하고 일종의 뭐 사랑방?
그야말로 매장에 놀러 온다는 손님들. 꼭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서영 씨가 이들을 반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게 또 한참 유행이잖아. 저는 손님이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영업사원. 네. 손님은 왕은 아니에요. 왕이죠. 왕처럼 받들어서 그 손님을 저의 영업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필드에 뛰는 인원을 만들지만 보이지 않는 직원들이 저희는 한 10,000명 이상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같은 손님이 10,000명 이상?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지켜볼까요? 서영 씨가 텐트 정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선 손님. 갑자기 가던 발길을 멈추는데요. 자연스럽게 텐트 접는 일에 합류합니다. 손님 아니세요, 손님? 왜 갑자기 사장님이랑 일을 하고 계세요?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린다고요? 생색 한번 내지 않고 오히려 가뿐한 걸음으로 사라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원이 한 10,000명 된다고. 그 중에 한 분입니다. 한량갑부 서영 씨의 장사 필승 전략 하나. 고객을 왕처럼 모셔서 영업사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장을 지키고 있던 서영 씨.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고는 황급히 매장을 나가버립니다. 돌발 상황에 당황한 제작진 급히 서영 씨를 따라 나섰는데요. 추격전 끝에 도착한 곳은 청명한 계곡이 있는 전라남도 곡성의 한 캠핑장. 도대체 캠핑장엔 왜 또 온 건지? 저기 계시네요.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지금 손님들을 약간 놀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자주 오시는 단골분이신데요. 잠깐 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기도 한잔 얻어먹고 그러려고 지금 있습니다. 캠핑 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장은 팽개치고 놀러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캠핑장 오면 젓가락만 들고 있으면 돼요. 젓가락만 들고 있으면 돼요? 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입니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배고픈 젓가락맨을 위해 구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젓가락맨의 손놀림이 천진난만한 가운데 드세요 얼른. 가만 보니 얻어먹는 중에 뭔가를 자꾸 살핍니다. 그때 레이더망에 포착된 무언가. 그 밀선 있잖아요. 네. 쫙 푸셔야 돼요. 저기 가만 오면 안에 자기네끼리 이게 가스가 나서 저게 이제 누전의 원인이에요. 이번엔 또 어떤 먹잇감을 찾나 했더니 음식엔 관심이 없고 남의 텐트를 기웃거리는데요. 이거 보니까 이쪽을 좀 택시 한번 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저녁에 편히 주무실 것 같은데요. 네, 이쪽 와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텐트가 탑 밖으로 나와 있으면 여름철에 순간 소나기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가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좀만 넘어지시거나 텐트를 당겨 놓으시면 비가 바로 넘어가니까 혹시 나올 거고. 사소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시니까 믿음직한 도움이, 그러니까 제가 빠뜨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니까요. 놀고 먹는 듯 보여도 모든 게 다 고객을 위한 출장이었던 겁니다. 캠핑에 죽고 캠핑에 사는 남자,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텐트를 좀 앞으로 당겨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업을 이제 구상을 했죠. 뭐 흔히 말하는 뭐 튀김집, 치킨집 있잖아요. 그것도 구상을 했었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는데 제가 우연한 게 후배랑 캠핑을 갔어요. 5년 전 사업 실패 후 재기를 노리던 서영 씨. 캠핑장의 사람들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데요. 요즘 캠핑족들이 엄청 많네요. 캠핑 사업 쪽 아이템 어떨 것 같아요? 에이, 요즘 캠핑족들 많이 줄었어. 이거 하지마. 죽어가는 사업이야. 다른 거에 다른 거 괜히 있다가 쪽박 차지 말고. 주변 반응은 전부 냉랭했었죠. 사실 제가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꼭지점이 있고 내려오는 타이밍이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내려가다 그 다음부터는 평행선을 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행선에서 열심히 하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과감함과 근성으로 시작한 사업. 아직도 이렇게 틈날 때마다 캠핑장을 찾아 트렌드를 분석하고 매장 운영에 참고한다는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아우 이거를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신 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렇게 종이컵 이게 보통 테이블에 놔두면 많이 날아다니고 넘어지면 땅에 떨어져 버리는데 오. 현재 캠핑족들이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담아서 거기서 얻어온 지식을 다시 들어오시는 구매 고객들한테 다시 전달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감히 출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발품 파는 만큼 물건도 팔린다. 발로 뛰는 자가 성공한다는 것이 그의 두 번째 비법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가한 오전 시간, 손님이 뜸한 타이밍에 신제품이 들어오면 어김없이 해야 하는 통과 의뢰가 있답니다. 새 거를 꺼내보시는 거예요? 네,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제품이에요. 제가 이제 보고 눈으로 보야만 또 소비자들한테 현실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포장을 뜯게 되면 바로 중고가 돼버리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서영 씨. 매장에 신상이 들어올 때면 사용법을 익히고 제품의 장단점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까지 전부 파악해 놓는다는데요. 제가 이제 어용구용 안 합니다. 이건 이럴까요?라는 표현 안 해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자신감 있는. 결국에는 그 자신감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만 자신감 있게 멘트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서영 씨의 설명은 구매 전 필수 사항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면 비가 왔을 때 자기야 이리 와 들어. 비가 왔을 때 외부 나와 있을 때 매장에서 펼쳐지는 그의 강의, 저희도 한번 들어볼까요? 스탑보다 적습니다. 립스탑이 캠핑 용어 중에서 나온 그 단어인데요. RIP 영어로 그러면 찢어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탑이 스탑, STOP. 찢어진 걸 멈춘다 해서 원단을 립스탑 원단이라 그럽니다. 공부를 하는 건지 물건을 사는 건지 하지만 묘하게 빠져든다죠. 엄청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몰랐던 부분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장님도 알아서 해주시니까 전문가 아니라 사장님한테 다 물어보면 돼요. 사장님, 그 손님들이 사장님을 캠핑 박사라고 부르시네요? 사실 박사까지는 아니고요. 뭐 석사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어지간한 것들은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자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 아는 것이 돈이다. 전문 지식으로 중무장하는 것이 한량갑부의 마지막 비법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칭 타칭 캠핑 박사라는 서영 씨. 손님들에게 캠핑에 관한 질문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어떤 궁금증들을 갖고 있을까요? 이거 텐트 잘 치는 방법 붙였습니다. 텐트를 오르다 보면 어느 게 좋은지 비싼지 잘 모르니까 싸고 저렴하고 실용적인 거? 아이스박스 시원하게 보관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손님들에 따라 질문들이 참 다양한데요. 그중 베스트를 꼽아봤습니다. 아이스박스. 제가 오늘은 아이스박스 얼음 천천히 넣고 좀 길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현장에서 배운 거를 터득한 걸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핑 박사에게 주어진 미션. 폭염 속 아이스박스를 지켜라. 여름철 캠핑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음식물을 시원하게 보관하는 거겠죠? 같은 회사 제품이고요. 컬러만 다른 그런 제품입니다. 비교 실험을 위해 우선 한쪽 아이스박스에는 얼음을 먼저 놓아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사용하시죠? 거의 대부분의 캠퍼들은 얼음을 밑에 바닥에 깔고 위에다가 이렇게 과일이나 음료를 넣는
그런 케이스죠. 과일을 여기다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여름 캠핑의 필수품인 수박과 맥주까지 채워놓고요. 세팅 후 현재 온도는 27.5도. 보통 캠핑 갈 때 그리고 다른 한쪽엔 캠핑 박사의 방식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맨 바닥에 음식물을 그냥 넣습니다. 사장님 얼음 안 넣으세요? 이제 얼음을 넣어야죠. 이제 얼음을 넣어야죠. 시중에 판매되는 얼음 대신 얼린 생수를 이용한다는데요. 오히려 구매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수를 얼려서 가지고 가셔서 조금 녹을 때마다 물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아이스박스 얼음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팁이죠. 얼린 기간이 길수록 천천히 녹기 때문에 일주일쯤 얼려두는 것이 좋답니다. 이 얼린 생수를 음식물 위에 얹어두는 게 포인트인데요. 세팅 후 온도는 28.2도. 여기에서 차가운 공기의 외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수건을 이렇게 한 장 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 푹푹 찌는 야외에서 2시간 정도 지켜보기로 합니다. 얼음의 위치가 다른 두 아이스박스,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각각 온도를 재보는데요. 두 아이스박스 온도 차이는 무려 6도 이상.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 있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과 제가 이렇게 수건을 덮어놓음으로 해서 외부로 흘러나가는 열을 지금 막고 있다는 그런 원리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을 이용한 건데요. 얼음을 아이스박스의 제일 위에 배치해야 음식물이 있는 아래쪽으로 찬 기운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캠핑 박사의 아이스박스 활용 팁을 정리해 볼까요? 음식물을 가장 먼저 넣어주고 얼음을 가장 위에 놓은 다음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수건으로 덮어주면 끝! 이 수건도 좀 되게 차가워졌어요. 그럼 이 수건으로 신랑의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면 되게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약간의 좀 녹았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열어서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좋은 정리 이런 방법입니다. 네,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해먹을 즐길 수 있는 팁을 알려주신다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먹 근처에 끈을 묶어두는 건데요. 빨리 놓고 이렇게 타서 이게 보통 애들이 이렇게 해먹을 탑니다. 그러면 줄을 주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흔들면서 탈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요? 네네네. 그러면 훨씬 더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강도대로 흔들면서 탈 수가 있습니다. 편하세요? 네, 아주 편합니다. 일일이 흔들어줄 필요도 없고 떨어질 위험도 적은 일석이조의 팁이죠. 이 밖에도 여름철 캠핑에 골칫거리는 텐트 주변에 모이는 벌레들입니다. 이럴 땐 밝기가 다른 랜턴을 2개 준비해서 더 밝은 쪽을 멀리 두면 된다는군요. 그리고 얇은 캠핑 의자 때문에 엉덩이가 많이 시려우셨죠? 이럴 땐 타고 남은 숯을 캔에 담아 의자 아래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서영 씨와 아내가 집에 도착했는데요. 우리 잘생긴 둘째, 이쪽은 우리 잘생긴 첫째. 아, 삼형제 같은가요? 아빠를 별로 안 닮으셨네요, 두 분 다. 아닌가 닮으셨나요? 매장을 닫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보통 밤 9시. 늦은 저녁을 먹는 이때가 유일하게 가족이 모이는 시간인데요. 이게 몇 시 왔냐? 2시. 승철이랑 몇 시 왔어? 병원 갔다가 6시 반쯤. 9시 반? 아드님들 잘 못 보시나요? 뭐 이렇게 몇 시에 들어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늦게 들어온 편이죠. 얘들 좀 자고 있을 때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라도 한번 뒤에 있을 때마다 한번 좀 관심 있는 척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아빠를 잘 평소에 못 봐요? 네. 잘 늦게.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는? 듬직한 아빠. 힘드셨던 그런 시간을 겪고 했으니까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게 생기잖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5년 전 자동차 용품 사업을 하며 승승장구했던 서영 씨. 업무의 대부분을 한 직원에게 맡겼다는데요. 여보세요? 정 사장, 물건 안 오잖아. 일을 기따위로 할 거야? 서영 씨의 사업 노하우를 빼돌려 갑자기 사라져버린 직원. 결국 서영 씨의 사업은 마비 상태가 되고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몰려와 그 스트레스로 인해 심정지까지 왔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였죠. 왜냐면 사업도 안 되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업도 접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계속 이제 일은 생각대로 안 풀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쌓여만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서영 씨.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무기력한 하루를 버텨내는 거였죠. 왔어. 고생했어. 힘들지? 괜찮아. 경제적인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긴 것 같아 자괴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 자살한 사람들 자주 나오잖아요. 제 주변에 뭐 친구도 있었고 뭐 친척도 자살한. 저는 사실 그분들한테는 조문을 안 갔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정도 정신력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건데 왜 목숨을 끊느냐. 그 정도로 더가 마우면 살아야지. 실상 막상 제가 했던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아내의 휴대폰. 그 속에 담겨있던 문자 메시지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생활고를 남몰래 견뎌내던 아내 서영 씨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합니다. 든든한 가장으로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심정지를 겪으며 엉망이 된 몸 상태를 추스려야 했습니다. 100km를 뛰는 울트라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완주하고 딱 돌아와서는 내가 뭐든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뛰어서 100km를 뛰어왔는데 내가 뭘 못하겠냐.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이제 다져지는 그런 큰 계기가 됐죠. 네. 운동을 하며 얻게 된 건 사업을 시작할 체력보다 강인한 정신력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또다시 시작된 하루. 아직까지는 매장이 좀 한가한데요. 드디어 첫 손님이 등장합니다. 열심히 물건을 고르는 듯 하더니 아니 잠깐만요. 계산하고 가셔야죠. 뻔한 대낮에 버젓이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 한둘이 아닌데 서영 씨는 이 사태를 알고 있는 건가요? 사장님, 저기 네. 손님들이요 그냥 물건을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막 가져가는 것 같던데요? 어떤 걸 가져가던가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네네네. 이것들은 제가 이제 중고 매장을 하면서 중고 제품이 들어오면서 따라 들어온 그런 제품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놔두고 필요하신 분이 찾아 쓰게끔. 이 매장의 특별한 코너랍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놓기도 하고 필요하면 가져다 쓰기도 하는 건데요. 손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죠. 득템했다고요? 득템.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장에 나눔 코너가 있으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장의 특별한 운영 방식은 또 있습니다. 오늘은 판매용 장작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참나무 장작인데요. 우리가 이제 캠핑의 꽃을 흔히 불장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좀 장작이에요. 판매량 되게 많은데
매장이 꽉 찼다고는 하나 장작을 바깥에 쌓아두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때 쌓여있는 장작을 계산도 없이 가져가는 손님들, 혹시 장작도 공짜? 계산도 없이 장작을 가져가는 손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죠? 선생님, 이거 장작 계산 안 하고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후불로 입금해드리면 됩니다. 한마디로 외상이란 말씀? 자세히 살펴보니 이곳은 매장 바깥에 설치된 또 다른 진열대입니다. 장작을 무인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캠핑하신 분들이 장작을 꼭 사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퇴근한 이후에 오신 분이라든지 아침 일찍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일부러 오셨는데 장작을 못 사고 가신 분 너무 많더라고요. 새벽 2시경에 저한테 매장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인 판매 시스템. 하지만 좀 불안하진 않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배신 당하고 사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배신 당하고 나서 손님들한테 이 불신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한 번 그래 놓으니까 직원도 못 믿게 되고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제가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가 남아서 계산하는 모습 끝까지 보고 있고 그런 모습 초창기에 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깨지 못하면 내가 이제 설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저 사람을 못 믿으면 저 사람도 나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 고객도 나한테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계속 스스로 주입을 시켰죠. 사람에게 겪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서영 씨. 손님이 자신을 신뢰하는 만큼 손님들을 믿는 것. 그것이 손님을 왕에서 영업사원으로 만드는 비결이자 매장을 사랑방으로 만든 이유죠. 사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라고 악동업주, 악동업주. 아니 좀 평소에 불만이 있으신가 봐. 불만 있으면 여기 안 오죠. 좋으신 형이고 동네 형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형부모 가족 또는 이렇게 캠핑을 쉽게 접하지 못한 친구들 이렇게 연합을 해서 간혹가다 한 번씩 가주세요. 정기적으로. 사람을 믿자는 스스로의 다짐을 위해 사업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무료 캠핑 이벤트를 이어오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사실 부담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제가 제공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행사를 하면서 주변에서 서양 느끼고 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전화 와가지고 왜 그런 걸 하느냐, 왜 우리는 안 시켜주느냐. 일단 하고 나서 거기에서 가시는 분들의 저를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눈물을 보이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 순간이 저의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서영 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무료 캠핑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의 협조를 받아 캠핑장을 확보하고 캠핑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계획인데요. 사업의 최고의 목적은 뭔가요? 이익 추구,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는 뒤쪽에, 돈이라는 단어는 뒤쪽에 놓고 먼저 앞쪽에다 다양한 교류를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좋은 매장이 되고 좋은 플레이그라운드가 되면 당연히 뒤에 나와 있는 이 돈은 자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컨셉을 갖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서영 씨. 그의 삶의 모토이자 사업 철칙은 함께 행복하자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어떤 기술보다 뚜렷하고 확실한 그의 성공 노하우이자 사람들 속에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번엔 일본이다. 도쿄 부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진짜 부자의 정체는? 한국 요리와 김치를 세계에 알리려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요리 한번 배운 적 없던 밤무대 가수에서 미슐랭 2스타 셰프가 되다. 어머니 마음으로 만들면은 그게 바로 선맛. 당시 맛있어요? 토탈 하면은 한 200억 정도 돼요. 일본의 한식 마돈나 미월 씨의 화려한 무대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